예, 경찰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당선인 신분 정치인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그리고 유창선 정치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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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원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배우 김부선 씨 얘기인데요. 예. 사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로 배우 김부선 씨인데요. 그렇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김부선 씨 후원금 모금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SNS를 통해서 강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 짧은 말인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해경닷컴이라는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천만 원을 모금을 해서 사실 김부선 씨한테 이제 전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어떤 법적 공방들을 이제 벌이가 한다면 거기에 예. 대한 뭐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모금 운동, 후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동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아마 김영환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도 이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예. 또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김부선 씨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하기는 하지 않는다. 나 예. 개인의 문제다. 네. 개인적으로 대처하겠다. 네. 그러면서 신경을 꺼라. 내가 혼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공방에 좀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면 아무래도 뭐 언론의 집중을 더 받게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김부선 씨가 상당히 그 정치 집회도 많이 참석을 하고 예. 정치적 목소리를 많이 냈죠. 예. 그런데 주로 진보적인 정치 목소리를 내고 진보 정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당선자와 첫 만남도 그 2007년에 그 BBK 특검 그 의혹을 밝혀라는 그 예. 집회를 할 때 두 사람이 만났고 예. 그 이후에 1년 만에 영화처럼 재회했다는 것도 그때 강우병 촛불 시위 때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해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슈화시키는 것도 부담이지만 더구나 어쨌든 이재명 당선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떠나더라도 예. 본인의 정치 성향은 진보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바른미래당 그 하태경 의원이 이것을 계속 나도 동참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이슈화를 시키니까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배우 김부선 씨는 내일에 신경 꺼달라 이런 입장이지만 워낙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고 과연 이 문제가 개인사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확장을 해서 뭐 정치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김 교수님 지금 이 문제가 수사에 들어갔어요.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는 좀 다른 국면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애초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사실 문제의 진실 스캔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이제 허위다 아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검찰이 뭐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수사를 하겠죠. 부단 또 이재명 후보 문제는 다른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입니다. 예. 자, 이번 선거가 이제 그렇게 많은 논란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선거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예. 나온 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공격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와 그걸 제일 먼저 문제를 이 선거상에서 제기했던 김영환 후보 사이에는 300만 표 이상 표 차이가 납니다. 그랬죠. 예. 51%인가 정도 차이가 네. 나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알지만 어느 것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무엇이 중요한디 해서 그걸로 해서 수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놔두고 그러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다른 걸 해야지. 예. 이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도 바른민주당의 김영환 후보는 20몇만 표밖에 있지 않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름을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는가. 그런데 하다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달리 제기를 하거나 특검을 예. 한다거나 주장하는 건 모르겠으나 네. 예.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좀 별로 좀 잘 납득이 안 가요. 심지어 남경필 후보도 123만 표 차이로 진 선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선거 전의 행동과 선거 후의 행동은 다르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왜 서울에서 3등을 했고 왜 바른당은 기초단체장 하나도 당선짓지 못했나? 이 점을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정치적 인volve 하는 건 별로 김부선 의원의 의견과는 별개로 제가 봐도 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검찰이 수를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예.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개되고 또 풀려야 될까요? 네, 이제는 김부선 씨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김부선 씨가 글쎄 경찰에서 뭐 참고인 조사 같은 걸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어떤 진술을 할지도 김부선 씨 본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선거 기간에는 이 사안이 좀 성격이 복잡했거든요. 후보들 간의 정치적 공방거리가 또 이제 하나 이제 성격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당선인 간의 진실 게임 예. 이런 성격이 이제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시비거리 부분은 좀 이제 배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또 김부선 씨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또 공방거리로 삼는 거 이런 예. 걸 좀 자제하고 네. 또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재명 당선인 이제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거 예. 이것도 좀 이제 배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이거는 명확히 가려지질 않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좀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좀 가려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다만 그 과정에서 김부선 씨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정치적인 어떤 공방거리를 삼는 일은 좀 자제하고 예. 모든 거에 대한 대응은 김부선 씨한테 본인한테 맡기는 예.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네. 고발건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통은 선거가 끝나면은 고소고발을 서로 막 취하를 하죠. 그렇죠. 취하를 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의 태도를 보면 하태경 의원이 나선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취하를 안 할 경우에는 네. 경찰이 조사를 할 수뿐이 없어요. 예. 조사를 하는데 지금 그 고발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시한이 공소시효가 6개월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수사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때 이 사실이 그러니까 김부선 씨와 이재명 당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자가 아니다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경찰이 조사를 하려면은 김부선 씨도 부를 수뿐이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김부선 씨가 물론 내가 정치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네. 했지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고 바른미래당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은 예. 김부선 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떠오를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 은수미 성남시장 단선자 조폭 연루 의혹 뭐 이것도 이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 결과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내에 나와야겠지만 6개월 내에 만약에 나와서 이게 뭐 정말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이제 겁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실은 예. 그 어떤 뭐 다른 나라의 선거법 비교해서 봐서도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사실 허위 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예전 예. 같은 경우에 허위 경력만 적시를 했어도 사실 예. 이게 지금 의원직을 박탈당 이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 아닐 때 이제 다른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이제 차량과 운전사를 이제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해명 자체가 지금 좀 허위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금 수사를 해봐서 만약에 주장 자체가 거짓일 경우 허위일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100만 원 이상만 돼도 사실은 이 박탈이 되죠.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숫자들이 사실 지난번에 의원직을 상실했었거든요. 그랬죠. 이번에만 벌써 12명이 많은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까지도 처벌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선거법이 엄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실제 후보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선자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경찰 수사에 들어가면 이것도 예. 상당히 입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이 건수미 당선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렇게 공짜로 사용을 했느냐. 예.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든지 아니면 뇌물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고발을 한 거는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거예요. 권수미 후보가 후보 당시에 그런 사실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뇌물이나 김영란법과는 별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은수미 당선자나 이재명 당선자 같은 경우 당선 부여형까지 가기에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무거운 사안이에요. 예. 진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에 대한 책임 이게 이제 무거운 건데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결국 이제 허위 사실 이제 공표를 한 거냐 여부가 이제 될 텐데 네. 이재명 이제 당선인이 후보 때 상당히 좀 말을 아끼면서 예. 그러면서 그냥 이제 좀 부인을 하는 듯한 이제 분위기로 네. 좀 일축을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예. 이런 게 과연 이제 허위사실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은수미 당선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실은 이제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조폭 출신 기업가가 그렇게 이제 운전기사를 보내준 거 이거가 이제 그런 관계인지 이제 몰랐다. 그냥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이거가 또 이제 적극적인 어떤 허위사실 공표한 거로 과연 해석이 가능할지.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사안 가지고는 좀 정치적 논란거리는 될 수가 예. 있는데 그 사안의 어떤 좀 경미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당선 부여형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뭐 네.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그러니까, 될 것 예. 같은데요. 자,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도 이제 곧 시작이 될 그렇죠. 전망입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이 김경수 당선자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리 끌 게 있었으면은 제가 먼저 특검을 요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 추천 특검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도전 과정에 이번 특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는 충분히 협조하겠지만 도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들어보셨는데요. 뭐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 또 김경수 당선자는 차기 대권 주자로 또 급부상을 그렇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러한 또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특검은 또 특검의 논리가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특검과 특검보가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87명의 지금 수사관들이 지금 수사를 할 텐데 문제는 또 특검이 이게 발족을 하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내부 논리가 있습니다. 뭔가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수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 같은 경우는 실제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뭐 한계는 있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초보적인 어떤 이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실 특검이 됐을 때는 거의 특검이 새로 수사하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기 쉬웠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증거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이 디지털 주로 자료거든요. 예. 근데 디지털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실 복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기록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이 넘어가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또 문자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면 예. 굉장히 보안성이 강한 그런 이제 그 SNS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경우에 사실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아마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특검에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디지털 관련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마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 같이 그런 성과를 올리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거기다 더 덧붙이면은 아까 이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에 있던 수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량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범한 특검이냐 아니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나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라는 게 아니라 특검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예. 특검은 그래서 왜 경찰은 그렇게 핸드폰도 압수를 하지 않았나 못했나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미진했느냐 왜 몇 달 예. 동안 이것까지 예. 해야만이 엄정성이 있고 그것이 또 특검으로 출발할 이 그 사건을 수사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과 또 국민의 이해에 대한 주문이 있지 않겠어요. 다만 아까 처음에 앵커 분께서 질문을 하셨던데 다른 분한테 이거와 관련해서 도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이라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거법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들 계속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때서 이제 뭐가 영향받는 거지 그전에는 하는 거니까 그 수사 단계에서 저런 문제가 도정이 찾으러 오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예. 김경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전하고 후 정치적 비중이 뭐
엄청나게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뭐 여권의 차기 주자로 거명되는 반열에 이제 올라서 네. 아마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수사가 될 텐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허특검이 뭐 대충 뭐 봐주고 또 이렇게 뭐 좀 겁을 내고 이렇게 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허특검이 자유한국당 이제 추천 경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보수 성향, 이제 예. 뉴라이트 경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여권 인사를 네. 뭐 봐줄 생각을 할 이런 그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아마 이제 철저히 할 겁니다. 철저히 예. 하는데 아까 이제 이논설위 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를 입증할 수 있는 뭐가 나오는 게 과연 그러니까 있을 증거가 것인가? 있어야죠. 이거는 예. 또 쉬운 문제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당권 레이스 개막입니다. 자, 선거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제 예. 관심은 누가 차기 당권을 거머쥐느냐 바로 이 싸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친문 진영과 또 비문 진영이 정말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한판을 벌이지 않겠냐 네. 이런 또 관측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번 선거는 같은 경우는 뭐 역대 정당이 이렇게까지 승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방 권력 또 지방 의회 권력까지도 예. 다 지금 장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20년 4월 15일 날 열리는 이제 21대 총선에서 이제 공천권을 가지는 이제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일단 지금 상황 분위기로 보면 일단 누가 나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아무래도 이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승리에 대한 어떤 성과물도 좀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분열의 가능성이 솔직히 저는 좀 있다고 예.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22개월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대선 국면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대표를 누군가 뽑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의 여권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일단 돼야지만이 차기를 넘볼 수가 있고 그렇죠. 다음에 어떤 권력을 예.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문제는 또 그 밑에 지지층도 분열된다는 것이죠. 벌써 네. 지금 친문 중에서 이제 반 이재명 뭐 이런 지지층들 여기 또 그렇죠. 이미 좀 분리되는 양상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이번 그 실제로 어떤 그 당권 경쟁 자체가 전당대회가 유례없는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이 의원처럼 보는 견해가 다수일 것이고 그게 상식일 건데 예. 다만 이런 점이 있을런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이 과연 개개인들 후보들이 능력과 자질만으로 압승을 했느냐 네. 예. 문 대통령에게 절대적 도움을 받아서 됐느냐 네. 라고 따진다면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듭 말하자면 권력이라든가 영향력을 확실히 높이고 장악한 분은 문 대통령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다 이거 언감생신 다 나도 하고 싶고 있겠지만은 예. 이 다음 이번에 나오는 대표가 저 다음 총선 때에 어쨌거나 공천권까지는 행사를 못 하더라도 공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예. 또 하나는 이 당정청 간에 이 사람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문 대통령이 구상이 있을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친문 인사들이 전면에 곳곳에 포진을 하고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은 좀 비문이라든가 또는 다른 당 심지어는 평화당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좀 같이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느냐 그에 따라 내부 조정이 되면은 저렇게까지 여러 명이 다 나오려고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정당의 모습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북한 변화에 대해 또다시 속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변해야 한다. 상당한 노선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어떻게 제가 들으셨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선거 다음 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사고에 전환을 해야 된다. 사고 발상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사람을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사고의 발상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그 국가안보체제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것은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친박계조 김진태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30%의 콘크리트 보수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당 투표에서 한국당이 28% 정도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30% 정도의 콘크리트 보수층이 있으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을 지금 탁정해 나가야 된다는 예. 게 김진태
그 위원회 생각이고 예. 긍정적인 시각이. 예, 긍정적인 생각이고 예. 김성태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떤 정당의 이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것은 저는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것은 뭐 한국 그 어느 나라든지 정당이 좌와 우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럼요. 또 우리 남북 관계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김민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30% 그 콘크리트 보수청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하고 인터뷰할 때 처음에 말했듯이 인적 정산입니다. 인적 정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어떻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건 보궐선거 다 치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문제. 예. 이것만 그 한국당 안에서 좀 붐이 일어도 네. 한국당 안에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 보수층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고 네. 그 이후에 그 보수의 외연을 확장을 하는 것이지 아예 그 이념 자체를 지금부터 우리가 좀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성급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